자, 오늘이 이제 8번째, 벌써 8번째. 총 16번의 강의가 있는데, 8번째니까 반을 했고, 다음 주 중간고사를 보면 9번째. 그 다음에 기말고사, 16번의 기말고사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하면 10번. 하니까 6번의 강의가 더 남아있는 거죠. 강의만 따지면. 나는 6번만 준비하면 돼, 이제. 자, 오늘은 강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료 보시더라도 아마 되게 짧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 끝나면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죠?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토픽인 Channel Capacity with Power Allocation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두 번째 분릿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채널 커패시티, 미모에서 채널 커패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 두 번째를 보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X1, X2, XNT 이게 서로 다른 데이터 수출입이죠. 우리가 훨씬 전에 다이버시티를 배웠을 때는 트랜스미터에서도 안테나가 많고 리시버에서도 안테나가 많고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면은 리시브드 SNR을 맥시마이즈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여기가 다 같은 데이터 수출임이었어요. 단지 다른 웨이트 팩터들을 여기다 곱해줬던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X1, X2, XNT, NT계의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 수출입을 우리가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런 채널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리시브 안테나에서는 하나, 둘, NR계의 리시브 안테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에러 없이 전송받을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레이스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라는 거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가정 중에서 첫 번째 가정이 뭐였냐면은 이건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에서 받는 신호를 그려놓은 건데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가는 채널 H11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가는 채널 H12 제일 마지막에 H1NT 이렇게 되어 있는 채널을 거쳐서 첫 번째 안테나에 갈 거고 두 번째 안테나도 이와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NR계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내는 데이터는 X1, 두 번째는 X2, XNT인데 이 첫 번째 안테나에서 보내는 이 데이터 X1은 어떤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S1, 심볼 S2, 심볼 SNT 이렇게 서로 다른 심볼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의 에버리지 파워는 1이 되도록 S1, S2, SNT를 우리가 심볼을 만들어 놨다라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이 파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 수업과 관련돼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토탈 파워가 트랜스밋 파워가 P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는 이퀄 파워인 NT분의 P 해갖고 이퀄 파워를 동등하게 나눴을 적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어봤더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결과 금방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채널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SVD 방식을 이용해서 했더니 만약에 트랜스미터 안테나 NT계가 리시브 안테나 NR계보다 더
크다라면, 더 많이 있다라면 이렇게 패러렐한 채널의 형태로 우리가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람다1, 람다2, 람다 nr은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싱귤라 밸류. 싱귤라 밸류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디터미넌트의 0이 되게끔 만드는 그 값들을 우리는 싱귤라 밸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디터미넌트가 되겠느냐? H 헐미시안 H 또는 H의 헐미시안의 싱귤라 밸류들이 바로 이러한 람다1, 람다2, 람다 nr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이는 이 싱귤라 밸류들은 그래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로 마치 여기가 데디케이티드 된, 마치 와이어드 되어 있는 채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전체의 채널 커패시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채널 커패시티 더하기 이거의 채널 커패시티 더하기 여기까지의 채널 커패시티의 이런 것들의 전부적인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채널 H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랜덤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랜덤한데 채널이 랜덤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렇다라면은 이 람다1, 람다2, 람다 nr도 어떠한 디터미니스틱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란 건 뭐냐면은 채널이 거의 변하지 않는 아주 스테릭한 채널이어가지고 우리가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했었을 적에 그 채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그 알고 있는 값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순간까지는 일종의 디터미니스틱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냐면은 무선 랜에도 다중 안테나 이 미모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는 이 무선 랜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이동하면서 쓰진 않잖아요. 제자리에서 쓰고 있잖아요. 오피스에서도 제자리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 환경들이 막 변화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첫 번째 채널이 이렇게 막 스캐터링 돼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오는 스캐터링이 일종의 딱 플랫한 그런 것이 오는 건 아니지만 딱 받은 신호가 베어링 하는 정도, 아주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일정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처음에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내가 해가지고 채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H 값은 거의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람다 값들이 일종의 디터미니스틱한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 안테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보니까 여기 밑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 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거리를 멀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테나가 속에 들어가 있는데 패치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중간에 있는 그 기지국하고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이 전화기 사이에 이 환경들이 막 변할 거예요. 건물들은 가만히 있지만, 그렇죠? 건물이나 나무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서 스캐터링 하는 거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로그노말 섀도잉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약간의 베리에이션들이 무선 램보다는 클 거다 이거죠. 거기와 더불어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더 큰 거죠. 변화량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람다1, 람다2, 람다 nr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또 스태티스틱, 이거에 대한 PDF를 구하고 하는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널 커패시티를 구했던 건 뭐였냐면은 일종의 이거가 스테릭한 경우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만약에 NR이 더 크다라면은 여기서 이 패러렐 채널이 NR이 더 작으니까 NR계가, 왜냐면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가 랭크와 관련돼서 랭크는 H 헐미시안 H 또는 H 헐미시안의 랭크는 NT와 NR의 미니멈 값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이 랭크된 개수만큼 람다 값이 그 싱귤러 밸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NT와 NR의 미니멈 값인 NR계의 패러렐 채널이 나오고, 만약에 NT가 작다라면 NT계의 패러렐한 채널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트랜스밋 안테나 8개. 기지국이니까 좀 많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리시브 안테나가 우리가 금방 말했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 2개.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모를 사용한다라면 이론적으로 채널 커패시티를 몇 배까지 늘릴 수 있겠느냐? 몇 배를 늘릴 수가 있겠어요? 2배. 2배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패러렐 채널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무선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 무선랜의 주파수 대역폭을, 한 사람이 쓰는 대역폭을 40MHz를 사용한다. 40MHz를 사용한다. 그리고 무선랜에서 변조 방식을 어댑티브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는데 가장 채널이 좋았을 때 사용되는 모듈레이션 기법을 나는 64쿼을 쓰겠다. 채널이 좋으면. 그러니까 64쿼이면 몇 비트를 보내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 6비트. 그쵸? 그쵸? 64쿼에서 6비트의 단위는 뭐예요? 그 6비트, 그냥 비트인가? bps per 헐츠. 단위 헐츠당 몇 bps를 보내느냐? 비츠 per 세크 per 헐츠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64쿼에서 그 비트를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은 뭐냐면 t란 말이에요. 그 t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비트 per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쵸? 6비트 per 세크, 그 다음에 per 헐츠, 1헐츠당. 한 사이클당 나는 6비트 per 세크를 보낼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40MHz의 대역폭을 사용해서 내가 6비트 per 세크 per 헐츠, 6bps per 헐츠를 보낸다라면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레이시 얼마가 되겠어요? 6 곱하기 40, 6, 4, 24. 240MHz가 되죠. 그쵸? 240MHz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4x4 안테나를 사용한다라면 이론상 몇 비트를 사용할 수가, 몇 bps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뭐 곱하기 뭐? 240 곱하기 4. 그러니까 446, 4289. 960MHz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채널 코딩 알죠? 채널 코딩은 데이터를 더 리던던시를 많이 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채널 코딩 코드 레이트라는 거를 해서 예를 들어 코드 레이트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그 뜻이 무엇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다. 그러면 리던던시가 2개. 원래 나의 인포메이션 관련된 데이터는 하나고 에러 코렉션을 위해서 2비트를 더 붙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아까 900 얼마 나왔죠? 960 bps를 보내는데 그 중에서 알짜의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3분의 1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 960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20 메가 bps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802.11n 11n 지금은 우리가 802.11n 여러분 요즘 사는 컴퓨터는 다 802.11n 무선 랜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한 표준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내가 말했던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약 300mbps가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아마 40MHz가 할당됐는지 내가 정확하게 그 값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아까 4x4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 맥시멈 4x2 정도밖에 안 쓰이고 있고 또 4x2면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트랜스밋한테 나머지 두 개는 무슨 용도로 쓰일 수 있겠느냐? 다이버시티 용도로 쓰이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컨비네이션 한다라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테지만 컨비네이션 한다라면 SNR 게인도 높여주고 그래서 로그 안에 있는 1 플러스 SNR 거기에 있는 그 로그 안에 있는 SNR도 높여주고 앞에 로그 앞에 붙어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4x4 안테나에서 4개가 있는데 4x4에서 만약에 4x4에서 이거를 다 패러렐 채널로 4개를 만들겠다 그런다라면 무선 채널이 하나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무선 채널이 하나가 4개씩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BER 성능이 아주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4개를 전부 다 다이버시티로 쓴다라면 채널 커패시티에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간에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거하고 SNR 게인을 높이는 거에는 서로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논문이 2002년에 데이비드 채라는 사람이 이제 써놨는데 그 멀티플렉싱 게인과 다이버시티 게인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과연 안테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연구 경향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리서치 하니까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리서치 주제로 무엇이 적당한가. 계속 그러한 흐름을 보고 뭐가 자연스러운 해결책인가를 찾아내는 거,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죠. 풀 수 있고 없고는 대부분 노력이 99.9%고 그 다음에 타고난 수학적 능력이 한 0.1%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래 노력을 해라. 집에 가지 말고 노력을 해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채널 커패시티는 어떻게 나왔냐면 C는 채널 커패시티는 W. W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40MHz 밴드위드스 로그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래 서메이션인데 로그2 앞에 서메이션이 붙었는데 로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프로덕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NT분의 P에다가 NT분의 P는 각 안테나에서 보낸 파워에다가 람다 I라는 채널 게인이 붙은 것처럼 시그마 제곱. 그리고 몇 개가 더해지냐면 R개. R은 뭐냐면은 랭크의 수. 즉 NT가 NR보다 크면 NR이 될 테고 NT가 NR보다 작으면 NR이 될 테고. 그런데 실제 채널에서는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4x4면은 이론적으로 랭크가 4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채널이 코릴레이션이 심하다 그렇다면 그 랭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랭크에 대한 이야기는 매트릭스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일단 우리는
인디펜던트한 채널, 아까 그 미모 채널들이 NT-NR로 생성된 HIK, H 서브스크립트 IK가 서로 다 인디펜던트 하다라면은 이렇게 알게, 즉 NT와 NR계의 미니멈 값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걸 어프락시메이션 하면은 한 개의 채널에서 이거는 P 파워를 쓴 것, AWG의 시그마 제곱이 있고 이러한 채널을 쓴 거에 R배만큼의 채널 커패시티가 나와서 하나 안테나를 썼을 때보다 R배의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로그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안테나 하나하나일 때 또 여기 NT는 1, NR은 4일 때가 요거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NT는 1, NR은 4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런데 얘도 디그리 프리덤이 1일 거예요. 빨간색도. 근데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뭘까요? 얘보다 조금 좋은 이유는 SNR 개인이 다이버시티에서 생겨가지고 이만큼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SNR 개인이 좋아져가지고 한 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 이건 NT는 NR은 4, 4개, 4개를 썼을 때 디그리 프리덤이 4가 나와서 4배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롭이 아주 하이로 되어 있다. 똑같은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오늘의 주요 토픽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각각의 파워를 어떻게 정했어요? 그냥 동등하게 NT분의 P 동등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파워를 각각의 안테나에다가 서로 다르게 내가 할당을 해서 전체적인 채널 커패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런 식으로 채널 커패시티가 나왔는데 이렇게 PI 람다 I. 그래서 PI가 아까는 뭐였냐면은 NT분의 P였단 말이에요. 이 PI는 I번째 안테나에 할당된 파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2 안에 있는 이 PI를 어떻게 잘 조절하면은 이 안값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가지고 로그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P값을 조절해갖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요 채널 커패시티를 요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이 PI를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한다. PI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은 토탈 파워는 P다. 라는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자라는 거가 됐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제곱이 들어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미분해서. 그렇죠? 쿼드라릭 형태는 미분해서. 이렇게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런 파워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내가 이렇게 풀어도 됐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을 익혀서 그 방법 중에서 어떤 거가 적합할까를 찾아내는 거가 저는 제가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꼭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실은 무조건 그렇게 따르라고 다 말을 하죠. 근데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를 따라야 되느냐?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방식은 처음에 오브젝티브 펑션, 내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컨스트레인트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든다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키가 되겠는데, 방식은 이런데, 내가 옵티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것은 이 텀이 되겠죠. 서메이션 텀. 그죠? 그 다음에 이 L을 뭐라고 하냐면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말을 해요.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요 컨스트레인트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이 true가 되는 거를 그냥 괜히 집어넣은 거죠. 이 앞에 있는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가 뭐가 되더라도 이 값은 항상 true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셋업을 해놓는 방식을 우리는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방식에 의한 옵티마이제이션 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만약에 나한테 따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수학적 실력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많은 어프로치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방식이 그래도 가장 쉽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해결 방식이라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로그 함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로그 함수가 컨케이브 위로 볼록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맥시마이제이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그 대상 P값에 대해서 P 서브 i가 될 텐데 Pi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솔루션을 만족하는 것.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면 여기 보면 L은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 시그마 제곱은 노이즈 베리언스, 람다 i는 i번째 채널 매트릭스의 싱글라 밸류. 뭐 이렇게 써놓고 P 서브 i는 i번째 채널에 할당된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금방 나왔던 오브젝티브 펑션을 PI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전에 나왔던 요거를 PI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로그2 1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PI로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로그2니까 내추럴 로그 2분의 1 먼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안 값은 이것 분의 이것을 미분한 거가 분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의 1 플러스 시그마 제곱 PI 람다 I 분자에는 이것을 PI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람다 I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PI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L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ln t분의 1 플러스 pi 람다 i 분의 시그마 제곱 람다 i 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람다 i 마이너스 l은 0. 이 솔루션을 만족하는 pi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pi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l을 이쪽으로 넘기면 l은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에다 ln2를 곱합시다. 그러면 l 곱하기 ln2는 요거. 그쵸? 그 다음에 pi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뒤집읍시다. 그러면 람다 i 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람다 i 1 플러스 pi 람다 i 그 다음에 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까 뭐였냐면 ln2였는데 ln2분의 1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 pi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pi는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I를 써보면 PI는 뭐가 되냐면은 람다 I분의 시그마 제곱을 곱하니까 첫 번째 거에서는 L, ln2 그 다음에 분의 1 마이너스 C 람다 I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상수니까 뮤라고 논다라면 우리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L 값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L 값을 아까 라그란지아 멀티플레이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PI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그쵸? 근데 L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토탈 파워가 아까 P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한 값이 P가 되도록 L 값을 우리가 정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PI는 금방 나온 대로 뮤 마이너스 람다 I 시그마 제곱이 될 텐데 여기다가 이 함수 플러스를 구했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구해다 보면은 이 L 곱하기 ln 2분의 1이 이 값보다 작게 나온다. 이 값이 람다 값이 아주 작아가지고 또 노이즈 베리언스가 아주 커가지고 파워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파워는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파워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러스를 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값 A 플러스는 max A, 0 즉 음수면 0으로 놓자 라는 함수로 플러스를 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I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PI를 다 구해본 다음에 이 값들이 이 안에는 L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합이 P가 되도록 L 값을 정해서 다시 PI를 값을 우리가 정하는 이러한 방식이 와르필링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와르필링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트랜스밋에서 와르필링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람다 I를 알아야 돼요. 첫째. 싱귤러 밸류를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지난번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R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기억을 한다라면 채널 H는 U, D, V의 헐미시안 했었죠? 그래서 트랜스밋 시그널을 뭐라고 했냐면 V 헐미시안 X를 X 프라임이라고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D 곱하기 R은 그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U 헐미시안을 리시브드에 곱해주면 U 헐미시안 U가 유니트리 매트릭스가 되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D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노이즈 N 프라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형식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트랜스미터에서 X 프라임이 되도록 뭘 곱해주냐 V 헐미시안이 곱해줘야지 그런 패러렐 채널이 나와서 리시버에서 U 헐미시안만 곱하면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시버가 채널을 H를 다 알면은 거기에서 U, D, V, A 헐미시안을 다 계산한 다음에 V라는 채널 매트릭스를 트랜스미터에다 다시 피드백해서 얘가 X에다가 곱해져서 보내지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채널 커패시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방식을 우리가 구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는데, 거기에서 파워에 대한 조정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트랜스미터에서 뭐까지 요구하냐면은, 리시버에서 받는 각각의 노이즈 베리언스. 이거는 리시버의 노이즈 베리언스가 다 같을 때 이야기인데 아까는 V 헐미시안만 알았으면 됐는데 지금 뭐까지 알았냐면 리시버 안테나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베리언스와 채널의 람다 I까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싱글러 밸류까지. 그렇게 하면 더 복잡도는 늘어나겠지만 성능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를 보면 채널이 아까 패러렐 채널들이 이렇게 쭉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패러렐 채널이 나왔는데 람다 값이 크면은 그 패러렐 채널의 채널 커패시티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러렐 채널에 i번째 채널의 패러렐 채널이 요만큼의 커패시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이 크니까 로그 아는 값이 커져가지고 더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솔루션을 보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람다 값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람다 값이 크면 그 채널이 좋은 건데, 람다 값이 크면 람다 i분의 시그마 제곱은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겠죠. 채널이 적으니까. 이 값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작아지니까, a 마이너스 작은 값 하니까 큰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보다 큰 값이 나오냐면, 람다 i 값이 그러면 작을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데, 람다 값이 클 경우와 작을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클 경우 값이, 요 값이 작으니까 a 마이너스 작은 값. 예를 들어 이 값이 0.1이 나왔다. 그러면 a 마이너스 0.1이 i번째 채널의 그 큰, 람다 값이 큰 채널에 할당된 파워가 될 테고, 이 두 번째로 작은 경우, 요 값이 0.1이 아니라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러면 a-5만큼 하니까 파워가 더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채널이 좋으면 거기다가 파워를 더 많이 쏟아붓고, 채널이 나쁘면 거기다가 파워를 적게 투입을 해라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쵸?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나왔던 솔루션을 그 pi 값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잠깐만. 자, pi 대신에 아까 나왔던 뮤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오버 람다 i를 대입을 하면은, 람다 i하고 뮤하고 곱해지고, 람다 i하고 람다 i분의 시그마 제곱이 곱해져서 람다 i라는 게 캔슬돼서 시그마 제곱만 나오면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쓰는 거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금방 썼던 파워를 엘로케이션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채널 커패시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해석해 보면 이것처럼 이것은 채널을 거꾸로 그린 거예요. 람다분의 1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값이 크면은 밑으로 가 있고, 람다 값이 작으면은 위로 가 있는 그림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 간격이 뭐냐면은 내가 투여하는 파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람다 값이 크면 이 밑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파워를 투여하게 되고, 채널이 나쁘면 파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AWGN일 때 이렇게 되고, 여기 풀 CSI라고 하는 거가 파워 엘로케이션을 한 거고, CSIR은 파워 엘로케이션 안 하고 이퀄 파워를 한 경우를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약간의 증가가 있는 거죠. 약간의 증가가. 하지만 로우 SNR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터 필링 방식, 아까 그런 방식을 와터 필링이라고 하는데, 파워 엘로케이션 하면 로우 SNR에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으나 하이 SNR에서는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 SNR이면 파워를 거의 동등하게 우리가 주는 거하고 결과가 비슷해질 거예요. 하이 SNR이니까 파워 간에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하지만 로우 SNR이다 그러면은 채널이 베리에이션 하기 때문에 좋은 데다가 우리가 더 주고 나쁜 데다가 덜 주고 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풀 CSI일 때, 그래서 로우 SNL에서 얼마나 좋은지를 AWGN의 채널 커패시티로 노멀라이즈해서 그림을 그려본 결과가 이렇게
그래서 풀 CSI를 쓰면은 그냥 이퀄 파워인 경우보다 채널 커패시티를 로우 SNL에서 확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아마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마디만 더 하고, 와터 필링, 그러니까 이거를, 와터 필링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채널이 좋은 데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고, 채널이 약한 데에다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한다라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통화가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채널 상태가. 그러면 기지국 입장에서 파워를 내가 사용자별로 나눠서 내가 할당할 수가 있다라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채널 커패시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채널 커패시티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채널 상태가 좋은 애한테 네가 통신이 잘 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쓰도록 걔한테 막 주는 거야. 그리고 얘 채널 상태 안 주면 얘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너는 안 되는 애들 안 되는. 그렇죠? 이거에는 약간의 페어니스의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죠. 와터 필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겠죠? 페어니스의 문제가 발생하죠. 전체적인 시스템 커패시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걸 사회 문제로 비화를 시키면 사회에서 약자와 강자가 있는데 사회가 투자하는 어떠한 에너지, 어느 사람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있는데 그 퍼포먼스가 맥시마이제이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자한테 더 많이 에너지를 투자하면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더 늘어나는 거죠. 퍼포먼스가. 그를 더 매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갔는데 능력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을 재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 정도로 높이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능력 좋은 그 회사 사원한테 더 많이 이렇게 걔가 하도록 투자를 하는 거가 시스템적인 커퍼시티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 똑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사회적으로 이걸 비화시켜서 이야기한다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 퍼포먼스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사회적인 거는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이 페어니스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신에 있어서도 나중에 되면은 나중이 아니라 요즘도 아니고 꽤 된 건데 이렇게 했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페어니스가 여기에 퍼포먼스 들어가는 데서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유저한테 다른 데가 어떤 할당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퍼포먼스 매저먼트로 나온 거 이제 페어니스에 대한 퍼포먼스 매저먼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페어니스만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퀄 파워가 되도록 채널 상태가 안 좋은 애한테는 더 많이 파워를 줘야 되고 채널 상태가 좋은 애는 많이 준 애만큼만 그 정도로 올라가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파워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성능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와터 필링의 어떤 생각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